안녕하세요. 아이패드를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팁과 아이패드 OS 꿀팁을 공유하는 아이패드 다이어리의 한미모하는 나레이터 로봇걸입니다. 오늘에 듣는 애플 뉴스입니다. 어제는 10월 13일에 열리는 애플의 하이스피드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앞두고 대량 유출된 정보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제 소식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폰 12의 스펙, 출시일, 스펙 등 유출 정보가 많다 보니 자연히 묻힌 소식인데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홈팟 미니 스피커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웨이보에 애플 제품 정보를 유출하는 리커캉이 연이어 홈팟 뉴스를 추가로 전했습니다. 저는 홈팟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홈팟 미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던 터였는데 기대 이상의 가격에 놀랐을 뿐 아니라 리커캉이 새로 유출한 정보를 보면 꽤나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측이 맞는다면 홈팟 미니 출시 소식은 센세이셔널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애플 제품이라고 믿기엔 어려울 정도로 낮은 $99일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단순한 스마트 스피커의 범주를 벗어나는 방향성의 기술까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가격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팟 미니의 가격이 단돈 $라는 점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저는 저의 데스크 세팅의 마지막 퍼즐로 2주 전 풀사이즈 홈팟을 세금 포함하여 $260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홈팟 미니가 이번에 출시될 것은 짐작했으나 일단은 제대로 된 사이즈의 스피커를 하나 두고 싶어서 구매한 것입니다. 어차피 홈팟 미니가 나와도 애플의 평소 고가 정책을 고려할 때 어차피 $200, 써봤자 $150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좀 제대로 된 스피커를 하나 책상에 올려놓자고 생각하여 3년 가까이 된 홈팟 오리지널을 구매한 것입니다. 저는 그간 $100짜리 구글 홈을 사용해왔습니다. 물론 중국 리커캉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99의 가격은을 듣는 순간 사실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애플 홈팟은 정말 훌륭한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아무도 그 오디오 품질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초 출시된 시점에 $349였고 이후 판매가 부진하자 할인하였고 현재 정가도 $299입니다. 오디오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평을 받았으나 이 훌륭한 스피커를 오디오가 아닌 스마트 기기로만 평가한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여 홈팟의 판매는 애플 제품으로선 실패작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200까지 할인 판매되고 홈팟 미니 출시를 앞두고 떨이세일과 애플 직원을 대상으로 $1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아무튼 화요일에 애플 아벤트의 출시가 예고되고 있는 애플 홈팟 미니는 비단 가격에서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선 나름 유명한 또 다른 리커인종 프로서란 사람이 유출한 정보를 둘러봐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실은 스피커로 가장한 울트라 와이드 밴드 허브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11에 적용된 기술이며 아직 그 잠재력이 100% 발휘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프로서의 주장에 따르면 차기 아이폰과 기타 제품에도 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아이폰, 워치 에어팟 등과 연동할 때 홈팟 미니가 울트라 와이드 밴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랍니다. 유언칩에 통합될 울트라 와이드 밴드는 향후 허브로서의 중대성 측면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만큼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 생태계에서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에어플레이, 에이드랍만 해도 그 엄청난 속도와 데이터 품질에 완전히 매료되어 수많은 프로 사용자들은 물론 이젠 일반 사용자들까지 애플 기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속도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프로를 에어플레이로 LG 스마트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글쎄 이 기술은 분명 와이파이임에도 이게 HDMI를 연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다는 점입니다. 애플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에어플레이, 에어드랍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적용되어 온 애플의 에어드랍과 에어플레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뒤늦게 부지런히 적용하고 있는 판국이니 애플이 게임 기기에서 낙권의 기술력을 지닌 회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개인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홈팟 미니 정보가 사실이라면 정말 많은 시사점을 지닙니다. 그간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언더 $100, 저가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홈이 장악해왔습니다. 두 회사는 사실상 시장 장악 차원에서 그리고 광고 수입 확보 차원에서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스피커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뿌려서 시장 장악에 급급한 제품들이라는 것이 저의 편견이 어느 정도 담긴 생각입니다. 작년 3월부터 아이패드 프로를 아예 데스크탑 컴퓨터로 사용해온 저는 작년 말 애플은 올킬 컴퓨터 라인업을 갖췄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300대 일반 아이패드에서 $1,000대 프로급 아이패드, 그리고 더 고가대의 맥북 라인업을 갖췄으니 당할 자가 없다 주장한 바 있고 지금의 애플 주가의 이러한 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올 초 아이폰 SE를 $399에 출시하면서 저가 시장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서는 환율 문제 때문에 몇몇을 제외한 국가에선 그 가격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99 폰의 CPU가 다른 폰 제조사의 플래그십보다 빠른 속도를 낸다는 점을 보면 애플의 영역 확장 의지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도 그렇습니다. 태블릿 시장은 예전에 올킬하였고 앞으로는 컴퓨터 시장도 올킬, 제대로 된 스마트폰 시장도 올킬, 스피커 시장도 올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험의 기호, 사용 사례가 다른 만큼 올킬이란 것은 현대 시장에서 불가능하겠으나 애플이 칩을 만들면 인텔이 흔들거리고 사진 손대면 디카 시장이 흔들리고 이어폰 손대면 오디오사도 못 당하고 시계 만들면 전세계 1위 시계 판매사가 됩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큰 그림 측면에서 독야청청 그 세력을 지속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례차례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애플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특히 구글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하드웨어를 통해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저의 아이패드 프로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제 아이패드는 1년 반 전에 구매했음에도 제가 구매한 후 아이패드 OS 13과 14 버전이 출시되어서 1년 반 넘게 쓴 기기임에도 원래 구매 시점보다 훨씬 훌륭한 기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할아버지가 와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 어떤 제품도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는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다는 홈팟 미니 역시 엉성한 제품이 될 리 없다는 점에서 중가 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서는 아이폰 유저 비율이 거의 절반을 육박하는 만큼 이젠 무시할 수 없는 홈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가격도 필자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구글홈의 후속 버전인 네스트 홈과 동일한데 품질은 굳이 보지 않아도 이젠 광고회사로 전락하여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뭐든지 대충대충 만드는 구글의 네스트 홈을 짓밟을 것은 확실하니까요. 이젠 그간의 끊임없는 A칩 개발 노력이 일단은 결실 단계에 들어섰고 애플이 한눈 팔 시간도 많아져서 전방위적 시장 확대 공세에 나설 것이고 이 홈팟 미니도 그러한 시장 장악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트, 즉 원가 측면에서 다른 회사가 애플과 경쟁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절대적 가성비를 따져도 애플 기기가 다른 테크 기업 기기보다 낫다는 주장을 앱둥이들의 연불로만 간주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린 눈을 갖고 본다면 다른 컴퓨터 회사들은 맥을 못 추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맥북 한 번 구매한 일이 없이 회사에서 주던 고급 윈도우 PC만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하도 안드뽕, 삼뽕이 판을 치는 국내인 만큼 애뽕 주장을 펼치는 반대쪽 의견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채널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편견 섞인 멘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업이 따로 있는지라 아직 영상이 부실한 부분 양해 바라며 애플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듣는 애플 뉴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된답니다. 피즈.